어느 시내버스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승객이 넘어질 정도로 크게 휘청거립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한 걸까요? 그 당시에 버스 기사님을 만나봤습니다. 빠른 속도로 와서 여기를 이 부분을 치면서 이 차는 이쪽으로 튕겨나가고 이 차는 이쪽으로 튕겨나가고 그렇게 된 사고예요. 사고가 났다는 건가요? 어떤 영상이 찍혀있나 블랙박스를 보겠습니다. 그날의 영상입니다. 2차로를 주행하던 의뢰인 잘 가고 있는데 아이고, 갑자기 나타난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쇠가 우그러들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던 차가 버스가 웬만하면 이 진로까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로 심하게 굉장히 부딪혔어요.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던 길이었는데요. 그리고 버스가 저만치 오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피하지 못하고 버스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게? 내리셔갖고 하는 말이 그분들 당황하셔갖고 급발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대편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했나요?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보면 급발진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달 후에 지금 연락이 와갖고 8대1로 해야 되겠다는 그게 와서 저희는 너무 좀 황당한 거예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주장하는 이유는 충격 부위 때문이랍니다. 승용차가 버스를 이렇게 들이받은 게 아니라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거죠. 바로 그 장면인데요. 버스의 앞부분이고요. 상대편 승용차의 앞부분입니다. 즉, 상대편 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게 아니라 상대편 승용차가 들이받쳤다는 주장입니다. 사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좌회전해야 되는 거죠. 좌회전하려면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그 차가 급격하게 돌아갔고 버스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가서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가 앞면이 받쳤느냐 옆면이 받쳤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버스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상대편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그러는데요. 만일 급발진 사고였으면 과실비율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발진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편 운전자에겐 잘못이 없지만 상대편 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상대편 차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까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역시 100대 0이고요. 상대편 차가 버스에 다 손해배상 해주고 그 차를 만든 자동차 제조사의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택시의 내부인데요. 젊은 남자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승객들끼리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택시비 낼 사람을 정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다 도착해서 내리려는데 그냥 도망갑니다. 기사님이 따라 내려보지만 아이고 이미 늦은 것 같네요. 처음부터 이 청년들은 택시비를 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택시 기사분을 찾아가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었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원만히 해결돼서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는 드물다고 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계시다는데요.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잠깐 기다리게 해놓고 올라가서 안 내려와. 뭐 살아간다고 해놓고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 그냥 문 열어놓고 내빼는 사람. 원행을 가가지고 몇만 원씩 냈을 때 못 받았을 때는 그날 일이 안 된다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문 열고 도망가는데 뭐 그래 빠이빠이 하고 말을. 보통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수법이라는데요. 도착하면 문을 먼저 열고 돈 내는 척 하다가 내빼는 날쌘돌이형.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뻔뻔형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많네요. 돈 줘야 되고. 또 저렇게 심지어 어떤 승객은 도로 한복판에서 오른쪽 문을 열어보고 안 열리자 또 왼쪽 문도 열어보고 그래도 안 열리니까 창문으로 그 좁은 공간을 뒤집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황당하죠. 술 취하셨나요? 이번 영상처럼 위험한데. 요금을 낼 마음도 없으면서 요금을 줄 것 같이 해서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고 가고 도망가는 거 사기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큰 범죄죠. 물론 택시비 1, 2만 원 때문에
사기죄로 구속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상습적인 것이 인정된다 그러면 나중에 크게 처벌받을 수 있고요. 택시기사분은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상대편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것을 대조로 공표한 거, 이것은 명예훼손죄로 또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명예훼손보다는 사기죄가 훨씬 더 큰 범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아서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저기 흰색 승용차가 1차로로 갔다가 갑자기 끝차로로 빠지면서 갓길에 세워진 트럭을 추돌하고 말았는데요. 트럭과 부딪힐 때 그 충격으로 승용차에 탔던 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는데요. 이번 사고처럼 고속도로에서 차가 휘청휘청하다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랑 부딪혀서 사고 났을 때 사고 책임 누가 져야 될까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버스 운전기사 A씨, 갓길로 빠지더니 차를 세웁니다. 소변이 급해서 버스를 잠시 갓길에 세웠던 건데요. 볼일을 마치고 버스로 되돌아오는 그 순간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고 있던 승용차 앞으로 다른 차가 끼어드니까 그 차를 피해서 3차로로 추월하려고 하다가 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빙그르 돌면서 그 앞에 28m 앞에 서 있던 버스와 부딪힙니다. 그 사고로 승용차의 왼쪽 뒤가 크게 찌그러지면서 뒤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요? 유가족들은 왜 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웠느냐, 그것 때문에 사망했으니까 버스가 책임지라라고 얘기했고요. 버스 측은 승용차 운전자의 운전 조작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버스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 측이 지고요. 또 2심에도 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조작을 잘못한 것이 원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버스가 없었다면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가다가 승용차가 멈출 수 있었고, 또 버스가 없었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이유에서 버스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나 정차를 하고,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뒤쪽 100m에 삼각대 설치해야 되고요. 또 밤에는 또다시 100m 뒤에 불꽃 신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에 대해서 약 10 내지 20%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과실 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